이 두 번째 단원의 이제 이름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의 파트가 점 배우고 선 배우고 그다음 원 배운다 그랬거든. 이 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고 여기선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예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1차 함수를 배우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직선의 방정식도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 얘네들의 차이가 이제 뭔지를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차이가 없거든. 그냥 똑같은 거거든. 그래도 굳이 차이를 만들자면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1차 함수라는 건 y는 그 ax 플러스 b 형태로 쓰는 거. 그러니까 y는 꼴로 쓰는 거, 이제 우리가 y는 fx 꼴로 쓰는 거 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가는 그럼 1차 함수인 거지, 맞지? 2차식이 들어가는 그럼 2차 함수인 거고,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통 이제 1차 함수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 어떤 식 다 쓰고 는 0 꼴로 표현하는 거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얘가 직선 모양을 가져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y는 2x-3이라는 이런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보통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얘가 주어진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1차 함수에서 이 x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울기, 그치? 기울기. 여기 뒤에 있는 마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y좌편, 그치? x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요, 맞죠? 그래서 x의 0 집어넣으면 마3 나오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라는 건 증가함수야, 함수야? 증가함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려주죠, 맞죠? 그래서 니네가 이 지금은 뭐 이제 너무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0 집어넣으면 마3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해서 막 점들을 막 다 찍었다고.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걔가 직선이야 라고 외워서 그냥 이제는 한 점만 찾고 적당하게 그냥 그리는 거지. 직선이라는 걸 외워서, 맞지? 그래서 얘가 직선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그냥 이 y를 이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쓰잖아? 그냥 얘를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대.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별 차이는 없거든. 그냥 똑같은 식이잖아, 사실. 넘기면 똑같은 거고 넘기면 똑같은 거네. 똑같은 식인데 그냥 이런 형태로 쓰면 보통 1차 함수라고 하고 이런 형태로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겠대. 근데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른다고 틀린 건 아니야. 얘 보고 1차 함수라고 부른다고 틀린 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구분하자면 그렇게 나타내겠대. 그래서 는형꼴로 표현하는 거 그냥 방정식 형태라고 하는데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보고 이 도형이 대충 어떤 도형인지 좀 알아야 되거든. 아직은 안 배웠지만 너네가 이 다음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 요거거든. 요런 거. 요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쌤 는형꼴이 아닌데요 하면 이렇게 넘기면 되지. 이것도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이때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래. 원의 방정식. 당연히 지금 몰라. 근데 얘가 왜 원인지는 처음엔 당연히 몰랐어. 근데 뭐 해본 거냐? 얘가 지나는 점들을 다 찾은 거야.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뭐 1 집어넣으면 뭐 루트 3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찍어보니까 걔는 원 모양이 나오더래. 그래서 얘가 원 모양이 나오니까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는 직선 모양이 나오니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자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뭘 기억을 하면 되냐면 그냥 요 식을 보고 얘가 원의 방정식인지 직선의 방정식인지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그 구분하는 요령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x도 1차고 y도 1차야. x도 1차고 y도 1차면 무조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x도 2차고 y도 2차면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물론 조건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x도 2차고 y도 2차면 원의 방정식이야. 심지어 이런 거 있어.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요. 자, 얘는 무슨 방정식일까? x는 2차인데 y는 1차래. 얘는 무슨 모양을 그럼 가질까? 뭐라고? 반원 아니야. 얘를 함수로 한번 나타내봐. 얘 함수로 나타내면 이거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어떻게 한 건데요? y 넘긴 거야 그냥. 그치? 얘 보면 뭐가 느껴져? 2차 함수지. 2차 함수. 그치? 이 모양을 우리 뭐라 그래? 포물선. 그치?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그냥 우리 모양 해준 거고 실제로 이 모양에는 포물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를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그냥 그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방정식 이름이 붙은 건데 얘는 x도 2차고 y는 1차인 거지. 그치? 이런 것처럼 x랑 y의 차수를 보고 얘가 1차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다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일단 1차 함수를 우린 직선의 방정식이라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 그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x도 1차, y도 1차로 이루어진 거 그냥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 하는 거야. 그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걸 왜 다시 공부하냐면 조금 추가되는 게 있어. 무슨 느낌이냐면 이것도 이미 중학교 때 사실 배우긴 했는데 이런 거. x는 3 혹은 y는 뭐 2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도 보면 얘도 직선이거든. 얘가 어떻게 생긴 직선이냐면 x는 3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긴 거냐? 얘는 직선이 x는 3이라는 건 모든 x값이 3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3 찍었고 3,0, 3,1, 3,2, 3,3, 3,4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힌다 이거야. 그래서 x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 보고는 1차 함수라고는 못 부르죠. 왜? 얘는 y가 없는데 어떻게 함수야? 이건 함수는 아니야. 그치? 근데 함수는 아닌데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러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큰 느낌인 거지. 그 안에 1차 함수가 있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더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y는 꼴로 정리되어 있는데 얘도 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할까? 얘는 잘 봐. 1차식으로 써있는 함수면 무슨 함수? 1차 함수잖아. 얘는 뭐야? 0차식을 우리 상수라고 하잖아. 상수함수라고 해주면 돼. 상수함수. 알겠지? 상수함수일 거고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모든 y값이 2라는 뜻이니까 y가 2인 점 하나 찍고 모든 y값이 2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2, 얘가 x는 3이다 라고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좀만 더 들어가 볼게. 잘 봐. 다시 얘가 x는 3이래. 얘가 x는 3. 그러면 여기 써있는 요 y축과 요 x축이 있잖아. 좌표 평면에서. 그지? 그럼 요 x는 3이란 요 선과 얘는 지금 평행한 거네. 그럼 이 y축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도 될까? 또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해야 된다. 왜? 얘는 모든 x값이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다시 y축과 수직인 여기 x축 요 놈을 보면 얘가 y는 2라며. 왜? 모든 y값이 2라서. 그치? 그럼 x축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 윤서야? y는 0이라고 불러주면 돼. 알겠지? 요 정도만 구분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것도 우린 다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볼 건데, 사실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1차 함수 구하는 거랑 별 다를 바 없거든? 보통 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가지를 체크하라 그래.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그럼 두 번째는 보통 너네가 y절편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점이나 한 점은 알면 돼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 한번 가보자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보통 기호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긴 해. 기울기가 2고요. 걔가 뭐 3,1을 지난데 이렇게 해볼까? 얘가 기울기가 2면서 3,1을 지나 라고 하면 너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케이 다시 기울기가 2면서 3,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y는 우리가 이 직선이라는 거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이 1차 함수가 직선의 형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2야 그럼 2x라고 쓰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얘가 바로 안 보이니까 뭐예요? 이 상태에서 3,1을 지난다고 대입하죠. 그럼 3집어는 어떻게 돼? 6 플러스 b가 1 나와야겠네.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5 여기 지우고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치? 조금 더 간단하게 가보면 예를 들어 어떤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걔가 0,3을 지난데 그때 그 1차 함수를 구해줘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걔는 y는 2분의 1에 그치? 그 다음 y절편이 0,3이니까 그냥 바로 3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요게 이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맞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대입해서 풀지 않을 겁니다. 좀 다르게 풀 거거든. 이 정확한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로 갈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y는 2x-5라는 어떤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이 직선 위에 어떤 한 점 x, y는 있잖아. 항상 어떤 관계식을 갖냐면 요 관계식을 가져.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은 요 관계식을 갖는 거거든. 실제로 내가 여기 x에다가 예를 들어 얘가 x가 1이면 y가 얼마야 되냐? 마 3이어야 돼. 1 집어넣으면 마 3 나와야 돼. 2 집어넣으면 마 1 나와야 되고요. 3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고 이런 관계식을 갖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까 도형의 방정식이라 한다 했잖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점인지 모르는 그 x, y가 어떠한 관계식을 갖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x의 2배에서 5 뺀 게 y가 나온대요 라고 하면 걔가 1차라는 걸 파악한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x도 2차, y도 2차인 관계식이 나오면 걔는 원이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고, 혹은 x는 2차인데 y는 1차 이런 게 나오면 포물선이구나 파악하면 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냥 결국 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텐데 그 관계에 따라서 그 모양이 좀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혹시 너네 기울기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니?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합니다. y 증가량. 혹은 나는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도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잠깐 기울기 좀 얘기하고 갈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이 뭐 1,2고요. 요 점이 2,5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라고 하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가 몇 증가했어? 1 증가했고 y는 몇 증가했어? 3 증가했다.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 3이에요 라고 푸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요 1에서 2를 빼서 마이너스 1이고요 2에서 5를 빼서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꼭 증가하는 느낌이 아닌 변화하는 양이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변화량이라고도 하긴 하거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x가 얼만큼 변했는지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따지는 거야. 근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따질 때는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의 방향으로 봐줬으면 y도 다 똑같이 이쪽으로 봐줘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나? 내가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서 이거 써줬고, 그럼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서 써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서 쓸 거면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 한쪽으로 빼줘야 된다 이거야. 맞지? 요것만 잘 주의해줘서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져야 된다 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요 2고요 걔가 3,1을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해줘 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안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대충 어떤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직선은 반드시 3,1을 지나겠네. 일단 3,1을 지난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나오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 어떤 점인지 몰라. x, y는 항상 이 점과의 기울기를 구하면 2가 나와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왜?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직선의 기울기가 여러 개인 적 있어? 없어. x, y가 여기 있다고 해서 기울기가 달라질까? 아니잖아.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얘기하는 건데, 따지자면 여기 있다고 해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그때 요 길이 대 요 길이 물어보는 거고, 요 길이 대 요 길이 물어보는 건데 걔는 항상 일정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랑 서로 닮음이라서. 그치?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요거 대 요거의 비율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x, y가 어디 있든지 항상 비율은 일정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도형 위에 있는 어떤 x, y와 그 3,1과의 기울기를 구하면 2가 나온다는 식을 세워보면 x-3분의 이게 x 증가량이잖아. x에 3 뺀 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y에서 1 뺀 거 y 증가량을 빼면 그게 얼마야?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별로 안 이쁘잖아. 그치?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y-1은 2배의 x-3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데, 보통 책에는 이렇게 외우라고 할 거야. 근데 난 요거보다는 y는 요게 더 좋아. 2에 x-3에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요게 어떤 느낌이냐고 생각하면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3,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네가 보통 2차 함수에서 보통 많이 외우거든. 너네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보면 꼭정좌표가 얼마야? 3, 이거 잘하지, 맞지? 여기서 여기 사라진 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야. 그럼 얘 뜻이 뭐냐면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라고 생각해주면 돼. 물론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전개하면 얘는 2x-6 플러스 5,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5 나와서 실제로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얘 점과 똑같으니까. 알겠지?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방법이 졸라 귀찮은데 왜 이 방법으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야지만 편하게 푸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야. 옛날처럼 이렇게 잘 안 하고. 근데 물론 나도 이거 이용할 거야. 나도 이렇게 풀 거거든, 다시. 근데 이 방법도 알아야 돼. 이 방법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어. 알겠지? 한 번 더 가볼게. 잘 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걔가 뭐, 예를 들어 1,2를 지난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이 1,2를 지나.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그게 x, y라고 하면, 그 xy가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마이너스 2로 일정해야 돼. 맞지? 그래서 x 증가량 x 마이너스 1분의 y 증가량 y 마이너스 2는요.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쓰는 거고 걔는 y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로 넘기면 y는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의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요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한 번만 더 정의를 딱 정리해볼게. 잘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직선이 한 점 A, B를 지나. 그러면서 기울기가 M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그 도형 위에 있는 얘가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이 도형 위에 있는 X, Y와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M 값으로 유지돼야 돼. 그래 다시 한번 더 X-A분의 Y-B는요 그 기울기가 얼마냐면 M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Y-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의 X-A예요 라고 쓸 수 있고 한 번 더 쓰면 Y는 M의 X-A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요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정의 같은 거야. 얘가 지금 나와있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X1, Y1을 지난대.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 Y-Y1, 기울기 M의 X-X1이라고 써있는데 난 이거보다는 얘를 넘겨서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래야 좀 더 편하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 잘 봐. 이제 이 그림을 안 그려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0을 지난대. 태민아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불러봐. y는 꼴로 해서 바로 불러. y는 그치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어떻게 해? 불러봐. 요 패턴이잖아. 내가 아까 어떤 느낌이라 그랬냐면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찾는 느낌이랑 비슷하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괄호 안에 0대기 x값 콤마 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3,0이라는 건 x-3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 만약에 다시 한번 더 기울기가 예를 들어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데 다양한 한번 불러보자. y는 함수니까 y는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맞지? 요게 좀 귀찮아 보이긴 하지만 좀 나쁘지 않아. 은근 하다 보면 좀 빨라져. 그 다음 또 한번 해볼게. 기울기가 예를 들어 2고요. 이번에 얘는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해보자. 그때 요거 지나는 거 한번 불러볼게. 다 하나. y는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지? 요 패턴이 나는 뭐라고도 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얘는 기울기 2가 뭔지 몰라도 항상 마이너스 1,3을 지나.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돼서 m값이랑 지워지지. 기울기랑 지워지지.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몰라도 얘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 거야. 요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울기를 안 주어지는데 걔가 예를 들어 3,2를 지난데 그럼 내가 그 직선의 방정식 식을 세워야 되면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는 기울기 뭔지 모르는데 걔는 x-3에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해. 근데 물론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별로 좀 잘 안 쓰긴 해. 그냥 이렇게 y는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겠지. 마이너스 x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차 정도니까 암산 때리자고 그냥. 3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 플러스 3. 이렇게 암산 때리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정의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 내가 그 내분점 외분점 할 때도 나 그냥 간단하게 딱딱 푸는데 그래도 공식을 너네한테 가르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복잡한 상황일 때 쓰라고 한 거잖아. 마찬가지 얘도 복잡한 상황일 때 써야 돼서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은 해둬야 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 너네한테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두 점이 주어졌대. 얘가 마이너스 1,3도 지나고 2,9도 지나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수준으로 가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그냥 이 두 점을 대입해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 요거 하나. 그 다음에 2a 플러스 9, b는 9 하나 해서 연립해서 풀어도 돼.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 할 수 있냐면 그냥 얘네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원래 알고 있잖아. 그치? 요거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려면 x 몇 증가했어? 3. 그럼 y는 6 증가한 거지. 그치? 이쪽에서 이쪽 x 증가량 이렇게 봤으면 y 증가량도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울기 얼마냐면 2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2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 한번 불러봐. 태민아. 다시 한번 해보자. y는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또 이번엔 기울기가 2면서 2,9를 지나는 직선 한번 불러봐. 혜정아. y는 2에 x-2 플러스 9라고 쓰면 되는 거지. 상관없잖아. 맞지? 기울기 얘라고 하고 2점 지나도 2점 지나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확인해보면 2x에다가 플러스 2 더하기 3 하면 5인가? 여기도 2x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9 하면 5 맞잖아.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 맞지? 어차피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두 점이 주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래. 어떤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기울기 집어넣고 요 기울기 구한다는 뜻이야.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풀으래. 그냥 그 내용이야.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두 점을 지나는 건 맞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0,4를 지나고 하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냐?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 구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 x 몇 증가했어? 2라고 해도 좋고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좋아. 상관은 없다 했잖아. 맞지? 근데 방향만 잘 맞추면 돼.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럼 y는 몇 증가했어? 그치? 마사라고 해줘야지. 그치? 어떻게 한 거야? 얘에서 얘 뺀 거면 y도 얘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두 점 사이를 거리 구할 때는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도 되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치? 근데 기울기 구할 땐 그게 안 돼. 그래서 기울기가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2면서 0,4를 지난 직선은 그냥 y는 2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치? y좌표는 0,4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네가 이걸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 뭐가 느껴지지 않나? 그치? y절편과 x절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이거잖아. y절편이 0,4고요. 그치? x가 0일 때 y값. x절편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 같은 게 있어. 걔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x절편이 얘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라고 쓰면 이게 바로 x절편과 y절편이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직선은 항상 x 몇 차, y 몇 차? 1차, 1차 유지됐죠? 그러면서 얘가 실제로 x절편이 마이너스 2,0이라며. 그지?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 맞잖아. 그지? x가 0일 때 y값 4 맞잖아. 그래야 4여야지 얘가 1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더래. 그래서 얘랑 사실 똑같아. 실제로 얘를 양쪽을 마이너스 4로 한번 플러스 4로 한번 나눠볼게. 얘 플러스 4로 나누면 4분의 y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그럼 얘만 넘어가면 똑같잖아. 그지? 어차피 똑같은 식이라 이거지. 맞지? 그럼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솔직히 상관없거든? 얘가 빠르긴 하지. 근데 너무 식이 좀 더럽잖아, 형태가. 그지? 얘가 더 좋긴 하잖아. 맞지? 그래서 솔직히 뭐가 좋냐 하면 솔직히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되는데 외워놓으면 가끔 진짜 어떤 한 문제 유형이 있어. 그 한 문제 유형에서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못 외워도 돼. 이걸로 풀어. 다 풀어.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외울 거면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를 더한 거는 1이다 라고 쓰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울만 하긴 하기 때문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 알겠지?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조금 빠르게 풀 때가 있다 가끔. 알겠지? 근데 몰라도 문제 없다. 알겠지? 이렇게 구해도 문제 없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거잖아. 모두 xy에 대한 1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거.
그걸 우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함수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되고 요 2번 내용은 그냥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만 보면 되고 요 3번 내용은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 3번 내용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문제 보면서 설명해 줄게. 알겠지? 요거 넘어가고 이어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좀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직선에서 평행하다 혹은 일치한다. 그치?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위치관계라고 하거든. 이게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중학교 때 어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치?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완벽히 일치한 경우로 나눠질 거예요. 그치?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한 직선이 예를 들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그냥 요 m과 요 m'이라고 하는 요 놈은 다른 m인 걸 구분해 주려고 쓴 것 뿐이야. 자, 요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달라야 돼. 그치? 두 직선이 조금이라도 다르기만 하면 언젠간 쭉 뻗어나가서 만날 거 아니야. 직선은 쭉쭉 뻗어나가니까,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평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그치? 같아야겠지. 그치? 기울기 같아야 된다. 근데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항상 평행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지. 왜 아니야? 일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까지 같으면 뭐야? 그냥 완전히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일치하는 거고.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요 라고 하면 뭐야? 그때는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평행하려면 y절편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 그치? 이것도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맞지? 그러면서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을걸? 얘를 이렇게 쓰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이렇게. 그치? 이렇게 쓰는 표현을 함수 형태로 이렇게 쓰는 표현을 표준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쓰는 표현을 다 풀어 쓴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표준형, 일반형 혹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다 똑같은 말이긴 해. 근데 어쨌든 얘를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도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 다하나? 기억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기울기가 다르다 같다 이거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 그래, 한번 설명해볼까? 그럼 잘 봐. 내가 이 직선에 기울기를 좀 확인하고 싶어. 근데 이 상태로 너네가 기울기를 쫙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근데 바꾸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내가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려면 by 빼고 다 넘겨. 그럼 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되겠지. 이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그냥 가볍게 들어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뭐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랑 저기의 기울기 얘도 분명히 프라임만 다른 거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되겠지. 그럼 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이런 뜻이네. 그치?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안 이쁘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없앨게. 그럼 양쪽에 한 번 더 잘 봐. 양쪽에다가 a 프라임분의 b 여기도 a 프라임분의 b를 곱할게. 당연히 양쪽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건 문제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b 약분하면 a 프라임분의 a랑 여기는 a 프라임이 지워지니까 b 프라임분의 b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요 x개수분의 x개수 요거 다시 요 x개수분의 요 x개수 요 y개수분의 요 y개수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게 같아. 그럼 기울기가 같아. 근데 x개수분의 x개수 y개수분의 y개수를 비교했는데 달라. 그럼 뭐야? 기울기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 자, 얘 보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요 x개수 비교했는데 그 비율이 달라? 아,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으면 뭐야? 기울기가 똑같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평행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얘가 평행하다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돼? 기울기가 똑같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돼? 아니잖아. 뭐도 확인해야 된다고? y절편. 그럼 y절편은 뭐랑 뭐의 관계야? b분의 c니까 b랑 c의 관계겠지. 그럼 얘도 정리하면 정리 안 할게. 이렇게 돼.
C'분의 C가 있는데 얘는 달라야 돼.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르면 평행.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 그럼 뭐야? 일치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요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위치 관계를 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이 주황 색깔은 별로 안 좋아해. 몰라도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너네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다 까먹었잖아. 근데 이거는 너네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이걸로 문제가 주어졌어? 그럼 이 새끼를 이렇게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바꾸는 게 귀찮은데요? 그럼 외우든가. 근데 못 외우잖아. 그럼 바꿔. 알겠지? 나도 근데 웬만하면 다 바꿔서 풀 거야. 알겠지?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바꿔서 풀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위치 관계는 우리가 딱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무수히 많이 만나거나 일치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좀 특이한 경우가 있대.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좀 집중해봐. 이게 되게 중요해.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냐 이번에는 수직으로 만난대. 수직으로. 둘이 수직으로 만난대.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한 점으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의 특징은 뭐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야. 혹시 왠지 궁금하니? 궁금해? 궁금하네. 궁금한 친구도 있으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왜 마이너스 1인지를 한번 증명해 줄게. 근데 증명 과정이 또 중요하진 않아. 알겠지?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은데 결국 외워야 되는데 잘 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한 직선이 얘가 y는 ax라고 해보자. y는 ax라는 이런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은 당연히 0,0을 지나는 거 맞죠? 그죠?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얘는 y는 bx라고 한번 해볼게. 얘도 원점 0,0 지나는 거 맞지? 그럼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선 하나를 가져올 건데 잘 봐. 이렇게 생긴 선 하나 가져올게. 그러면서 이 선을 x는 1이라고 할게. 아까 얘기했죠? y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모든 x값이 0이라서 x는 0. 그럼 얘는 세로선 x는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가 1일 때. 그지? 그럼 얘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으로 보여야지? 직각삼각형. 맞지? 그럼 여기가 1이면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냐? 1,a. 왜?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a 나오니까 y가. 맞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할 수 있니? 1,b. 여기는 1,b라고 할 수 있다. 1,b. 그지?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라 했잖아. 그럼 내가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얘 원점 0,0이랑 피타고라스 할 수 있지. 얘랑 얘랑 거리는 x 차이 제곱 얼마? 1. y 차이 제곱 얼마? a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네. 맞아? 요만큼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럼?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네. 여기 1 있어. 이렇게.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얘랑 얘랑 피타고라스에서 나와요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뺀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겠죠? 요거 제곱하면 루트 풀리니까 a제곱 플러스 1. 요거 제곱하면 루트 풀리니까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a제곱 b제곱이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지우고 마이너스 2ab가 1 더하면 2가 되는 거고 a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요 ab가 뭔데 했더니 요 새끼 기울기랑 요 새끼 기울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억해줘야 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얼마라고 성필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수직인 직선의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알겠지? 이게 좀 되게 중요해. 지금 여기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개념이겠지만 문제에서 졸라 중요해져.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진짜 졸라 많아. 도형 문제 나오고 그래프 문제 나오면 웬만하면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 너네 고3 때까지도 계속 등장할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마지막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개념이 끝나. 자 보면 마지막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뭐냐면 좀 오늘 배운 게 좀 많지 그지? 좀 이따 대표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복습을 해보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거리를 얘기할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항상 어떻게 거리를 재냐면 일직선상의 거리를 재. 그지? 이건 수학에서 약속이야. 선생님 전 얘랑 거리를 구할 때 요렇게 거리를 쟀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수학에서 거리를 구할 때 항상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가 일단 약속돼 있어. 수학에서 거리를 구할 때. 그래서 너네한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면 그냥 막 이렇게 재면 안 돼. 자를 대고 잴 때도 니네가 그 눈금이랑 요 선이랑 맞추잖아. 그래서 요게 항상 요렇게 수직이 떨어지게 요 거리를 좀 구하는 거지. 요 거리를 보통 D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그 거리는 항상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구나라고 일단 파악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직선이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래. 얘는 예를 들어 점이 내가 예를 들어 뭐 m, n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 그때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얘도 결론부터 얘기해볼게. 얘는 공식이 x계수의 제곱, 다시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요게 분모야. 요게 분모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나는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근데 그냥 대입했다가 혹시 음수가 나오면 거리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거리가 음수라는 거 표현 안 하잖아. 마이너스 3km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건데 요 루트는 어차피 양수죠. 제곱의 합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그래서 분자에다만 절대값 씌워주면 돼. 다시 한번 천천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요게 분모야. 요게 분모고 분자는 어떻게 하냐? 이 점에서 거리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대입해. 그게 분자인데 거리니까 항상 절대값 씌워주면 돼. 알겠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또 혹시 궁금하니? 얘는 궁금해도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 증명이 너무 길어. 증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솔직히 증명 안 해도 되거든. 이것도 솔직히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거든. 아까 두 직선이 수직인 것도 증명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고 채야야? 아까 했잖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고 채야야? 뭐라고? 쟤 뭐라고 얘기했니?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알겠지? 뭐라고 채야 다시? 그치?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오케이, 그것도 좋아. 나는 이제 A, B, C는 숫자가 맨날 바뀔 거야. M, N도 숫자가 바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말로 이제 기억하는 걸 좋아하는데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그치? 거기다가 뭐야? 그게 분모인데 그 다음에 이 점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그 점을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돼. 라고 기억해라. 알겠지? 왜냐면 숫자는 바뀔 거니까 계속.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가볼게. 자, 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요거 위에부터 가보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자,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단점이 하나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점은 문제 없는데 이 직선을 구할 때 항상 이렇게 일반형,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줘야 돼. 1차 함수 형태로 쓰면 안 돼. 이렇게 는형꼴로 써준 다음에 출발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가볼게. 요 직선하고 이 점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달래. 한번 불러볼까? 어떻게 되냐?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이렇게. 요게 분모야. 그 다음 뭐 하면 돼? 4, 마이너스 1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 4, 3, 1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인데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요게 답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직선은 지금 일반형이 아니죠. 그래서 뭐 한다고? 다 한쪽으로 넘겨. 그러면 얘를 일로 넘겨서 x 마이너스 y 뭐야 잘못했네. 미안해. 다시. 얘가 넘어가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라고 해도 좋고, 혹은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걸로 계산하든 이걸로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아. 알겠지? 절대값만 잘 씌워주면. 그럼 얘로 해볼게. 수아야, 얘랑 이 점 사이 거리 구해보자. 천천히 해봐. 이거 보면서 해도 돼. 어떻게 돼? 1 더하기 1에다가 루트 씌워. 그렇지. 그 다음에 분모고 뭐 한다고? 요 점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암산 안 해도 돼. 바로 불러도 돼. 하나하나. 1 마이너스 8에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 이거. 이게 답이야. 별거 없지 맞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얘도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얘도 뭐 할 거야? 한쪽 넘길 거야. 그러면 4분의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 했죠. 그지? 요 상태로 해도 돼. x 개수해주고 플러스 y 개수해주고 요 상태로 해도 좋거든? 근데 요거보다는 는 0이잖아. 양쪽에다 4를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 이렇게. 이렇게 하든 똑같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딱 봐도 식이 들어올 것 같잖아. 맞지? 여기 훨씬 편하다. 그럼 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이 직선 사이 거리 한번 불러보자. 다영아. 3, 3, 9 4, 4, 16에다가 루트 15.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하니까 마 3 플러스 8 플러스 8에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답이다. 알겠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알겠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곱은 뭐라고 채야? 그치, 마이너스다. 무서웠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그 다음 이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럼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웠죠? 그럼 이제 직선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너네한테 시킬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얼마일까? 그건 없는 거야. 왜? 두 직선이 만나는데 거리가 어딨어? 맞지?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라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리를 못 구해. 그래서 너네한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잖아? 다른 하나는 얘랑 평행하게 생겼을 때만 구할 수 있어. 그럼 얘를 구하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한데 그냥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따. 아무거나 한 점을 따. 그래서 그 점과 반대쪽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한번 예시 하나,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자, 요거 42번만 보고 마무리할게. 자, 42번 볼게. 일단 얘네들은 서로 평행한가? 평행합니다. 요 정도는 조금 암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울기를 판단할 때 y는 꼴로 하고 는 이렇게 x에 관한식 막 쓰잖아. 그 x의 개수가 기울기인 거 알지? 그럼 생각해봐. y가 넘어가면 x 개수 2잖아. y가 넘어가면 x 개수 2잖아. 기울기 똑같네. 물어볼게. 얘랑 기울기 똑같은 거야? 아닌 것 같아? 자, 얘가 넘어가면 3분의 y지. 양쪽에 3 곱해야 y는 꼴이 되지. 3분의 y 넘어가서 3 곱하면 3x. 3x. 기울기 똑같네. 요 정도는 암산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 안 될 거야. 근데 하다 보면 보일 거야. 근데 어쨌든 얘랑 평행해. 그럼 이 두 점 사이, 이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딴다고. 예로 해볼까? 얘가 지나는 점,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혜원아. 아무거나. 여기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뭐야? 대입해서 성립하는 점이면 돼. 아무거나. 그래, 0,6, 0,6. 0,6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성필아 불러봐. 아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찾았죠? 그럼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하고 싶어. 점과 직선 사이 어떻게 하죠? x개수 해주고 불러봐. 4 플러스 1에다가 루트. 그 다음에 뭐해? 대입. 그래서 0,6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얼마야? 루트 5분의 10이라서요. 답은 이거 얼마야? 2루트 5인가 봐. 답 2루트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만 구해주면 돼. 알겠지? 두 점, 이거를 있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 가볼게. 집중해봐. 이제, 졸리면, 더워서 졸린가? 왜 졸린 거지? 왜 졸리냐? 더워? 아니, 에어컨 틀어도 돼? 나 더워. 에어컨 틀어도 되는 거 보지? 춥니? 채야? 그치? 추우면 얘기해, 알겠지? 추우면 얘기해. 근데 왜 이렇게 졸아? 산소가 이렇게 부족한가? 선풍기 켜놨네. 볼게. 봅시다. 다 보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얘랑 중점 구할 수 있죠? 중점 어떻게 구한다 했죠? 그치, 두 점의 평균. 좋아. 갑자기 왜 대답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 3, 마이너스. 그치? x좌표 평균, y좌표 평균. 맞지?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쓰면 되냐? y는 4의 x-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맞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정리해줘야겠지. 4x-12 마이너스 2가 1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게 답이야. 알겠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되나? 상관없어.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지? 상관없어. 다음 2번.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걸 지날 때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해? 기울기 구하면 되죠. x 몇 증가했죠? 3, y는 6. 그래서 기울기 얼마나? 2다. 그럼 기울기가 2면서 둘 중에 아무거나 뭐 이 점 지나는 직선 한번 불러볼까? 기울기가 2면서 1,4를 지나는 직선 불러봐, 중현아. y는 2에 x-1 똑바로 하자. 똑바로 플러스 4. 왜 이게 뭐 이렇게 눕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어딜 지나? a,-6을 지난데, 맞지?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대입하기 전에 좀 정리할게. 2x-2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되나 봐. 맞아?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a,-6을 지나니까 a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네. 넘어가면 마8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얼마? 마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다음. 안 어렵지, 그지? 여기까지. 대표 문제라 그런 것도 있어. 다음 x절편이 2고요. y절편이 5인 직선이 점 4,a를 지날 때. x절편이 2고 y절편이 5다라고 하면 x절편은 특징이 뭐냐면 y가 0. 그렇지? x가 2일 때 y가 0. y절편은 x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4,a를 지나는데, 맞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할 거야? 기울기 x 몇 증가했어? 혜원아, 기울기 x 몇 증가했어? y는?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기울기네, 맞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의 y절편 5예요 라고 쓰고 4,a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지. 혹은 아까 내가 외우고 싶은 사람 외우라고 했는데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고 써도 상관없다. 요거 가지고 x에다 4,a 집어넣어도 돼. 알겠지? 집어넣어서 a 구하면 돼. 다음. 자,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값.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당연히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 세 점 중에 얘랑 얘랑 기울기를 구하든 얘랑 얘랑 기울기를 구하든 얘랑 얘랑 기울기 구하든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그지? 어디서 기울기를 구하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랑 B는 별로 안 좋네. KK 있으니까. A랑 C랑 기울기 해볼까? A랑 C랑 기울기 구하면 X 몇 증가했어, 윤서야? A랑 C? 4. Y는? 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너가 4라고 했잖아? 그 y도 얼만큼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6-k. 요거다, 이렇게 되니까. 한 번만 더. 이번엔 b하고 c하고 기울기 한 번만 더 해봐, 그럼 윤서야. 그래, 이렇게 했으면 y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한쪽에서 한쪽으로 빼주면 돼. 기울기 구할 때. 얘네들이 같다니까 대각선끼리 곱은 같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8k네. 8k 마이너스 12는 4가 나온다. 이거 너네 천천히 계산해봐도 돼. 다 오른쪽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은 0인 거고요. 인수분해가 얘는 k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k는 얼마다? 4다라고 푸는 거지. 맞지? 이렇게. 5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이 넓이를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얘가 ABC야. B를 지나는 직선이 얘 넓이를 2등분한대. B를 지나는 직선이 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지? 보통 뭐라고 하는데 혜원아, 그치? 뭐라고 하지? B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수직? 아니야. 수직 2등분은 아니고 그냥 2등분. 무슨 말이냐면 마주보는 변에 중점까지 연결하면 돼. 그치?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이 중선에서의 넓이가 반반으로 쪼개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B라는 점은 5,8,
그 다음에 AC와의 중점은 어떻게 구해? 공식이니까 두 점의 평균 얼마? 1,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된대. 요거는 너네가 계산해 봐야겠지? 다음 6번. 자, A, B가 음수고요. B, C 곱한 게 0이래. 자,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 A랑 B랑 곱해서 음수라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 둘이 곱해서 음수.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수직? 아니, 수직은 마이너스. 그치? 부호가 다르다. 그치? B랑 A랑 B는 부호가 다르다. 근데 B랑 C랑 곱해서 0이라는 건 무슨 얘기 해주는 걸까? 그치? 원래는 둘 중에 하나가 0. 근데 B가 0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C가 0. 그치? 그럼 C는 0인 거고. A랑 B는 부호가 다른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지나는 4분면 구해달라는데 C가 0이라면 지울 수 있죠. 그치? 그럼 AX 플러스 BY는 0인 거네. 맞아? 그럼 BY는 마이너스 AX라고 쓸 수 있네. 그치?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라고 쓸 수 있네. 그치? 얘는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에 B하고 A하고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음수인데 마이너스까지 했으니까 양수. 기울기가 양수면서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는 직선? 0,0. 그치? 여기 뒤에가 없는 거니까 0,0.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지. 그래서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맞죠? 다음. 자, 다음 보면 직선 요것이 K값에 관계없이 뭐뭐값에 관계없이 하면 이제 너네 무슨 생각해? 그렇지, 항등식. 어우, 잘 배웠네. 항등식. 그치? 뭐뭐값에 관계없이란 말 있으면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 이런 느낌이죠. 맞죠? 그래서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묶는 거야. 왜? K값에 관계없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K에 관한 식으로 묶으려고 일단 전개를 좀 해볼게. 그럼 얘는 2KX 플러스 2X 플러스 KY 플러스 3Y 플러스 3K 마이너스 7은 0. 그럼 K에 관한 식으로 묶어보면 K에 관한 식 얘랑 얘랑 얘네.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3의 k 플러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K값에 관계없이란 말 있잖아. 뭐뭐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얘가 K가 라는 뜻이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까? AK 플러스 B가 0이야. 얘가 K가 는 항등식이야 하면 니네 뭐라고 하냐면 A는 얼마? 0. B는 얼마? 0이라고 푸는 거잖아. 그럼 얘가 K가 는 항등식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면 얘가 0이란 말은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거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지? 그 다음 얘가 0이라는 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지? 얘네들을 각각으로 보자면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지? 얘가 0이라는 건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일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나는 점, 그거 뭐라고 해? 교점. 그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다. 다시.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을 찾으라는 거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그거 다 했어, 중학교 때. 연립. 누가 얘기했어? 연립이다. 그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이다. 얘랑 얘랑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얘네들 연립을 하자고. 연립하려면 둘이 뭐 할까? 뺄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어떻게 돼?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네. y는 얼마? 5인가 봐. y가 5. 그럼 x는 얼마야? y가 5면 여기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죠? 그럼 8이니까 x는 마 4다. 그래서 마 4, 5다. 그래서 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나? 마이너스 4,5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때 그게 P거든? 항상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요 점,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원점은 0,0이잖아. X 차이 얼마? 4, 4, 16. Y 차이 5, 25에다 루트 씌우면 되겠지. 요게 답이네. 자, 얘도 봐봐. 직선 M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두 점 이거를 있는 선분과 만나도록 해야 된대. 얘도 얘가 얘기해주는 게 뭘까? 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저 y는 m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저게 뭐 얘기해주는 게 뭘까? 마이너스 1, 그치?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A와 B를 이은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지? 잘 봐. 그림으로 보여줄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이 문제의 유형이 되게 어려운데 많이 나와.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유형이 진짜 많이 등장해. 자, A는 1, 3이고요. 3, 0, B는 3, 0이야. 이렇게. 여기 A고. 그래서 A, B를 이은 선분이 이거라고 해봐. 이렇게. 이 선분과 누가? 저 Y는 M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만나야 되는데 저 직선은 어딜 지난다고 반드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면서 얘가 이 분홍색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때 그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 여기서 M이 나타내고 있는 건 뭐야? 요 M이 나타내고 있는 거야. 기울기. 그 기울기의 범위를 얘기하라는 거죠. 맞죠? 그럼 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도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언제까지 한 점에서 만나냐라고 하면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이쪽으로 내려가도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요 순간과 요 순간의 사이 범위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요 순간과 요 순간의 사이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요 점의 좌표가 3, 0이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 점과 이 점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x 몇 증가 있어? 4, y는 1. 그럼 얘 기울기 얼마? 4분의 1. 그럼 요건 4분의 1인 거네. 두 번째, 얘는 1, 3이거든? 그럼 이 점과 이 점 기울기 구하면 얼마? x 몇 증가 있어? 2, y는 4. 그럼 기울기 얼마야? 2인 거네. 아,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1부터 2까지인데 너네가 여기서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혜원아, 기울기는 시계 방향이 너 어디 방향이야? 돌려봐,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 어디야? 시계 방향. 그렇지,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가끔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요즘 디지털만 보니까. 시계 방향이 있고 반시계 방향이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어때? 커집니다. 숫자가 커집니다. 4분의 1에서 점점 2로 커지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되면, 요건 번외,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얼마냐? 얘는 직선 이름이 y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면서 모든 y까지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기울기가 0이야. 왜? 얘는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 거거든. 기울기 0이야. 그치?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기울기 음수 되는 거잖아. 감소함수. 그치? 이렇게 되면. 그치?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음수까지 쭉.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 m값의 범위는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라는 거지. 그래서 m값은 4분의 1보단 크고 뭐보단 작아야 돼? 2보단 작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 점을 지나는 것도 한 점에서 맞나? 맞나? 그렇게 등호 붙여줘야 돼. 요 점을 지나는 것도 맞나? 그것도 맞나? 이거 등호 붙여줘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다음. 자, 이어서 두 직선 이거와 이 교점과 점 마이너스 1,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일 때. 잘 봐. 어려워. 두 직선 이거의 교점과 마이너스 1,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 5를 지나는.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 제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냥 교점을 구해버리는 거지. 그럼 교점 구하려면 둘이 뭐 해야 된다고? 연립. 그래서 첫 번째는 3x-2y 플러스 7은 0. 두 번째 직선은 2배를 좀 하겠습니다. 2배 하면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을 연립하려고 둘이 빼줄게.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면 x, y는 사라지고 2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5는 0. 맞니? 그래서 요점 좌표가 5, x가 5니까 x가 5일 때 y 값은 얼마인지는 아무데나 집어넣어 보면 되는데 5, 3, 15에다 7 더하면 얼마야? 22인가 22? 그럼 2y가 넘어가면 2y가 20이 되려면 y는 얼마야?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5, 11. 그래서 5, 11이 교점인 거 찾았고 그 교점을 지나면서 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냐? 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했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어, 사실? 여러 개 있지. 이것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교점을 지나면서 이 점까지 같이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알려주는 거지. 요 점까지 지나는 직선. 그럼 결국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럼 기울기 얼마야? x 몇 증가했어? 혜정아?
어? x 몇 제가 있다고? 5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6. y는 6. 그래서 기울기 얼마다? 1이다. 그럼 기울기 1이니까 얘는 기울기 1이면서 2점 또는 2점 지나는 건데 이걸로 한번 해보자. 수아야 불러봐. y는 기울기 1에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써주면 이게 답이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혜원아, 그치? 내가 네 이름 계속 부르는데 그치? 왜 눈치를 못 채지? 이렇게 풀다 보면 솔직히 나도 이렇게 풀고 싶거든? 그치?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내가 아까 너네한테 그 개념을 좀 이따 문제풀이를 보면서 하나 설명해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게 그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집중해봐. 좀 어려워. 자, 어떤 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구하는 공식 같은 건데 일단 결론부터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거든. 이 직선이 예를 들어 뭐 세모는 0, 이 직선이 뭐 예를 들어 네모는 0꼴로 정리가 됐다고 해봐. 이것처럼 뭐 어떤 다항식은 0, 어떤 다항식은 0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항상 공식이 뭐냐면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야. 세모 곱하기 K 네모는 0이야. 항상 요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보자면 이런 거거든. 자, 얘로 가볼게. 얘가 한 직선이 저 3x-2y 플러스 7이고 한 직선이 2x-y 플러스 1이라고 해봐. 그럼 그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분명히 3x-2y 플러스 7 더하기 k에 2x-y 플러스 1은 0이다. 얘는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잘 이해해봐. 잘 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하자면 자, 나는 이거야. 얘랑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그치?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잖아. 지금 내가 그린 이 파란색 말고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게 요 k 값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는 k가 뭔지 몰라도 항상 이 점은 지난다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느낌이냐? k가 항등식 느낌이야. k가 항등식이라는 건 요 k가 뭔지 몰라도 k가 아무거나 어떤 숫자든지 항상 이 점을 지나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k가 항등식이라는 건 얘가 뭔지 몰라도 항상 얘가 성립해야 돼 이런 뜻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를 얘기하는 거야. 를 잘못 얘기했다. 미안해. 내가 왜 계속 말을 잘못할까? 다시. 얘가 k가 항등식으로 해석하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치? 그래야 되는 거잖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이거나가 아니라. 그치?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얘가 k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건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라는 건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요 식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인 거야. 근데 요 k를 꼭 여기다 붙일 필요는 없긴 해.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 한쪽에다 붙여도 어쨌든 k가 항등식에서 얘는 0, 얘는 0으로 풀 거니까. 그래서 결론 다시 얘기하면 한 직선의 방정식에다 다른 직선의 방정식에 k를 곱해서 합친 다음에 는영꼴로 정리하면 얘가 바로 k가 뭔지 몰라도 항상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나는 콕 집어서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 직선 중에 딱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마이너스 1,5가 성립되는 k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 3, 마 10 플러스 7에 요렇게 플러스 k에 마 2, 마 5 플러스 1 요거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정리 좀만 해볼게. 마이너스 13에다 이거 하면 얼마냐? 헷갈려. 마이너스 6 플러스 k에 얘도 마이너스 6이네. 요게 성립되려면 k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실제로 정리해보면 잘 봐. 3x 마이너스 2x 하니까 x. 맞아.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니까 얘가 플러스 y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y. 맞아. 7 마이너스 1 하니까 얼마? 6은 0. 그래서 y 넘기면 y는 x 플러스 6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당연히 씨 이게 뭐야 그냥 왜 이딴 걸 공부해 그냥 이렇게 할래 라고 할 거잖아. 그치? 나도 이게 좋아. 그치? 근데 이거는 직선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요거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얘는 꼭 직선이 아니어도 먹혀.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직선이 아니어도 항상 쓸 수 있는 공식이라서 가르치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형의 방정식과 어떤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이 있잖아. 이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똑같아. 얘를 세모는 0으로 정리하고 얘를 네모는 0으로 정리했을 때 얘는 항상 공식이 뭐냐면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야. 항상. 이게 무슨 도형이든 는영꼴로 정리했을 때 얘랑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구하는 방법,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솔직히 직선에서는 나도 그냥 교점 구하는 게 편하거든. 그럼 이걸 왜 가르치냐면 요 다음 단원이 뭐라고 했죠? 원방. 원에서 배울 텐데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을 구하라고 한다고. 그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몇 개? 2개.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그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졸라 많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쪽으로도 가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그래서 그 원 중에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나 이 점까지 지나는 거 라고 확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또 뭐 하는 거냐면 이거야. 요거는 0과 요거는 0을 연립해서 요식을 만들어. 거기다가 이 A, B를 지나게 하는 K값을 딱 찾으면 그게 이 원이 확정된다는 거지. 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니까. 너네 삼각형의 외심이 여러 개였던 적이 있어? 삼각형의 외심은 단 하나야. 그치?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세 점을 정해주면 하나로 확정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가르치는 건데 솔직히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잘 안 써. 근데 알면 편한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기 놓긴 하는 건데 원망에서 더 중요해져. 알겠지? 두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은 는영꼴로 정리했을 때 한쪽에다가 한쪽 K 붙여서 더해서 는영이라고 정리해주면 된다. 알겠지? 오늘 좀 배운 게 좀 많지, 그지? 오늘 좀 배운 게 좀 많은데 기억을 다 잘 해야 될 텐데. 자, 이어서 다음 보면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K값, 두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K값 구해달래. 자, 얘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일반형 이렇게 써있는 이 형태에서 우리가 확인하라는 건데 나는 이거 모른다 했잖아. 나 이거 몰라. 그냥 뭐 할 거냐? 다 표준형으로 바뀔 거야. 그냥 다 y는 꼴로 바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첫 번째 식 3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y 빼고 다 넘긴 거야. 그지? 그럼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4라고 쓸 수 있네.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 두 번째 식도 보면 y만 넘기면 쟤는 끝나네. y는 얼마? k 플러스 k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k값을 a라고 한대.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랑 기울기 k랑 같다 이거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고 일로 보내버리면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 넘어가면 4k가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이게 평행하도록 하는 k값. 그치? 두 번째 수직이 되도록 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여야 돼, 채아야? 그렇지. 이제 안 까먹겠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하고 k하고 곱한 게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1. 수직인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그래서 양쪽에다 마이너스 없애고 3 넘기면 k 제곱 플러스 2k는 분자 곱한 거야. 3 넘기면 3.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가 뭐야? 3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인가 봐. 맞니? 그래서 k값은 얼마야? 마 3 또는 1인가? 이렇게? 맞아? 근데 둘 중에 나는 k가 뭐여야 돼 이때? 베타는 뭐래? 문제에서 베타. 수직이 되도록 하는 베타는 양수라고 써있네. 그 중에 뭘 보래? 요거 보래. 요거 빼고. 요게 답이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저 세 직선을 잘 들여다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 직선은 뭔지 확정이 됐어. 근데 가운데 직선만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은 확정이야. 나머지 하나를 그려가지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뭐라고? 그치. 세 직선이 한 교점을 지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또
또 있잖아. 평행, 그렇지. 얘랑 평행하거나, 그치? 아니면 얘랑 평행하거나. 그럼 안 만들어져. 그치?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는 거냐? 첫 번째, 평행한 거부터 가보자. 요 새끼 기울기가 3 또는 마이너스 1과 똑같으면 되지. 3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야. 두 번째, 얘랑 얘랑의 교점을 얘도 같이 지나가는 거지.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윤서야? 아까 했는데, 교점 구하려면 둘이? 그치, 그런 느낌인데 둘이 연립해야 된다.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두 도형의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할 건데, 연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대입법으로 할게. y는 둘이 잘 정리돼 있으니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3x랑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그지? 그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4x는 얼마? 4. 그럼 x는 얼마? 1. 그럼 x가 1일 때 y좌표는 1,3.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그 1,3을 누가 지나? 저 가운데 있는 요 직선이 지나면 돼. 1,3을.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뭐야? a 플러스 2가 3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a는 얼마? 1 요거까지.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답이다. 다 더해달래. 그지? 다음 1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x절편이 8인 직선의 방정식 요거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대.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그 기울기랑 똑같고 평행하니까 똑같고 x절편이 8이라는 건 뭐야? 8,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거네. 그지? 그럼 얘랑 기울기 구하면 얼마인데? x 몇 증가했어? 4, y는?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기울기네. 그러면서 어딜 지난다고? 8,0 x절편이 8이니까 이거네. 요거 잘 정리해주면 답이겠지. 그지? 당연히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양쪽에다 4 곱해. 그럼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4.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4는 0인데 a 얼마야 그럼? 4야? 마이너스 4야. 그치? 요거 헷갈리잖아. 왜 헷갈린 거야? 저기 3x인데 여기 마이너스 3x라 썼잖아. 똑같이 맞춰줘야지.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해. 그 다음에 비교하면 되지. 그럼 A는 4, B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알겠지? 똑같이 맞춰준 다음 비교해야 돼. 다음. 두 점 요거에 대하여 3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요거일 때. 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또 얘기해보면 자, 얼마 안 남았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때 AB가 3분이 요거예요. 요거. 이 3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이 3분의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도 해야 돼. 이 3분을 절반으로 쪼개면서 이등분도 해야 돼. 이렇게. 그치? 수직으로 하면서 이등분하는 거. 요거. 이게 수직 이등분선. 그때 요 보라색 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 A라는 점이 얼마냐면 3,-7이고 B라는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이라며. 그럼 이 보라색 직선은 우리가 직선을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뭐였지?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돼.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 그럼 기울기는 얘 기울기 구한 거랑 얘랑 서로 수직이겠네. 그럼 얘랑 기울기 구하면 x 몇 증가했어? 4? 그럼 y는? 마 8.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치?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 보라색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2분의 1이야. 여기서 내가 팁을 좀 알려줄게. 잘 봐. 이게 계산이 빨리빨리 되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 마이너스 2 곱하기 야, 어떤 두 개의 수를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 역수라는 건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숫자야. 역수라는 건 얘의 부호는 그대로 냅두고 분모 분자를 바꿔 이거야. 그게 역수거든?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뭐 하면 되냐? 역수치 한 다음 부호 바꿔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역수치에서 부호 바꾸면 되니까 뭐야? 2분의 1인 거야. 무슨 말인지가? 3분의 1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뭐야? 이해한다며? 마3. 그치, 마3. 2분의 5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뭐야?
마이너스 5분의 2인 거야. 그러면 조금 생각이 빨라져. 알겠지? 역수치한 다음 부호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가 얼마라고 중요하나? 이 직선과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어? 얼마라고? 마이너스 2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뭐 뒤에 숨어. 아까 뭐 잘 안 보이면서 왜 계속 애 뒤에 숨어가지고 씨.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 얼마야? 아직 못 들은 거야. 성필아 얼마야? 2분의 2분의 성필아 너가 알려줘. 오늘 집 가는 차에서. 알겠지? 얘 기울기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러면서 뭐 알아야 된다고? 또 한 점도 알아야 된다고. 한 점 어떻게 구해? 얘랑 중점 지나야 되잖아. 중점 어떻게 구해? 평균 얼마야? 1,3. 그래서 이 기울기 이거면서 2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나오겠지. 그건 또 계산해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점 5,8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좀 구해봅시다. 그럼 기울기 구해볼게. x 몇 증가 있어? 1. y는? 마이너스 7.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인 거네. 혜정아, 마이너스 7 지나는 직선 저거 불러봐. 두 점 중에 네가 원하는 걸로 해. x 2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14에다 더하니까 13인 거지. 그치? 그럼 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직선을 일단 일반형으로 세팅해줘야 된다고. 맞지? 그럼 얘를 바꿔주면 다 넘길게. 왼쪽으로. 그럼 7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이다. 이 직선과 5,8 사이의 거리를 한번 불러볼게. 한우가 7, 7에 49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요게 분모야. 그치? 그 다음 뭐 한다고? 대입하니까 얼마? 35 8 13의 절대값. 그치? 요 절대값 쓰는 걸 난 당연히 양수인 거 아는데 알거든? 근데 혹시 나중에 미지수로 나오거나 모르잖아. 그럼 절대값 항상 씌우는 걸 좀 습관화해. 알겠지? 나중에 풀면 되니까. 그치? 요거 풀어주면 여기 답이야. 정리 잘해봐.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이 세 점을 꼭 집어넣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돼. 잘 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너네가 중학교 수준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중학교 수준으로는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박스를 만들어.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이 세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박스의 넓이를 구합니다. 요 가로는 3이고요. 요 세로는 얼마야? 마 3부터 4까지가 8이네. 그럼 3, 8에 24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빼서 넓이를 구해도 됩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방법이야. 이것도 괜찮긴 해.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 좀 다르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좀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요 점이 마 3,4고 요 점이 마 2, 마 4거든? 그럼 내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나? 있지. x 차이가 얼마야? 1. 근데 이거는 기울기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x 차이 얼마야? 1. 1의 제곱. y 차이 얼마야? 8, 8에 64. 에다가 루트. 그지? 요 길이가 루트 65라는 거야.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제 이 선으로부터 이 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면 돼. 그게 무슨 느낌이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지? 그럼 이 직선을 구해버리는 거지. x 몇 증가했냐면 1 증가했고요. y는 8 감소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가 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x에 나는 솔직히 이게 더 좋아.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 4가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 4가 나오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나 봐. 이렇게. 요 직선과 여기 얼마? 0,2와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일반형으로 바꿔. 8x 플러스 y 플러스 20은 0. 다 뭐 한 거냐면 다 왼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럼 이 직선과 0,2까지 거리를 한번 불러볼게. 다은아. (64) 플러스 1에다가 루트. 그 다음 뭐해? 0,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0, 2 플러스 20의 절대값. 요게 거리인 거야. 그럼 요 높이를 찾은 거예요, 높이. 여기다가 뭘 곱해? 밑변 얼마? 루트 65였네.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뭐야?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지. 그럼 얘가 22거든? 2 하니까 얼마? 1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되게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길고 복잡해서 이걸 빨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알려줄게. 미리 알려주면 너네가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야. 다음 보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일 때 A의 값을 구해달래.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둘이 일단 둘이 평행한지 확인해야 돼.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7분의. 그치? 그 정도 암산 돼야 된다니까. 얘는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죠? 7로 나는 마이너스 7분의. 얘 기울기 얼마야, 중현아? 아, 진짜. 아니, 조금만 집중했으면 대답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잖아. 얘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얼마니, 태민아? 왜냐면 내가 기울기 얘 똑같을 거라고, 평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얘 애들 다 마이너스 7분의 1 다 같이 얘기했는데. 그치? 집중 안 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그 둘 다 기울기 마이너스 7분의 1이야. 근데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고 직선 중에 한 점을 딸 거라고. 그치? 근데 얘는 A 때문에 점 따기가 좀 어렵잖아. 얘로 따자. 얘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한번 불러봐. 다영아. 아무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아무거나.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3이랑 1. 3,1 맞네. 3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0 나오는 거 맞잖아. 빼면 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3,1을 지나. 3,1을 지나는 거 확실하고요. 그 점과 나머지, 야, 당연히 얘랑 거리 구하면 의미가 없어. 얘는 점과 직선 사이에서 나중에 그 점 대입할 때 분자가 0 나오겠지. 거리가 안 나오지. 당연히 요거랑 거리 구해야지. 맞지? 요거랑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 거기다 뭐해? 3,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3 플러스 7 플러스 a의 절대값. 요게 얼마가 돼야 되는데? 루트 2가 돼야 된대. 이렇게. 맞아. 그럼 얘가 얼마지? 루트 50인가? 넘어가면 루트 100이지. 그럼 10인가? 10은 절대값 10 플러스 a네. 이렇게. 맞니? 그럼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 10 플러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만약에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a는 0.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20인데 문제에서 a가 0은 아니래. 얘가 답이네. 이렇게 풀어준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